네, 코인스쿨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필승님께서 계단형 패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오늘 강의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필승님 모셔볼게요. 네, 오늘도 차트적인 이제 계단형 상승형 패턴, 계단형 이제 하락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도 이제 앞전에서 썰전도 이제 거시적인 경제 보고하면 지루하시잖아요. 차트적인 공부도 많이 이제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전에 이제 재미있으면서 우리가 볼만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썰전을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일단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냐면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내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트 시장에 많이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내일의 발표가 있는데, 이더리움을 봤을 때 포스, 그러니까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봤을 때 뭐가 있냐? 특히 어제 나왔던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부분도 나와줬는데, 무슨 이슈냐면 미국에서 채굴 증명 방식을, 그러니까 채굴 자체를 뭐 금지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봤을 때는 전체적인 암호화폐가 지분 증명 방식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이걸 금지를 했다라고 했을 때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관련돼서는 이제 향후에 화두가 됐을 때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탈중앙화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탈중화, 보안성,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포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극소수 집단이나 소수 개인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한 기업에서 30% 이더리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 30%를 가장 큰, 한마디로 최대 주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넘어간다면 이더리움의 방향성, 즉 이더리움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알트 시장 자체가 휘둘릴 수가 있다. 그 말은 즉슨 탈중앙화적인 이 매력적인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중에 화두, 물론 이제 장기적인 부분입니다. 단기적으로 이게 악재로서 작용될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나중에 크게 화두가 될 부분이 되겠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넘어가면은 문제는 안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이 지분 증명 방식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중에 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저도 사실 지금 시나리오적으로는 확실한 이제 해결 방안은 생각되어지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시라면 혹은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제 강력한 이제 홀더 분들이시라면 꼭 생각하면서 이제 대비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차트 설명드리기 앞서서 가지고 온 내용은 뭐냐면 가난의 대물림이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뭐 부유한 집안 태어날 수도 있겠고, 좀 비교적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배우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죠. 또 반대로 부모도 자식을 선택해서 낳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나의 배경, 이런 환경들은 선택할 수 없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나를 두고 싸고 있는 이 환경이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들은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 우리 자식들도 낳게 되고, 이 자식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물림을 주고 있는 것인데, 대다수 모든 상당수들의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에게 받았던 이런 환경을 거의 똑같이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 성공하신 분들에 대해서 따라붙는 말이 뭐냐면, 혼자 성공했다라고 보기 힘들다. 그 환경을 제공해줬던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감사함을 표해라라는 얘기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겠지만 갈수록 그 빈도수는 적어진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혈연 자체가 이제 불공평한 시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현대에 있어서는 세습이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통한 세습이 있겠고,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직접적인 세습이 있겠는데, 교육을 통한 세습 뭐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대다수가 대물림 방식인데 제일 대중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어렸을 때 교육을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가 있나요? 자원이 없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구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교육비를 엄청나게 비싼데 사교육비를 통해서 자식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직접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통해서 넘겨준다. 이게 거의 가장 확실하겠죠. 이 부분이. 어찌됐건 일반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무리해서 강남에 진입을 해서 그 강남 안에서도 좋은 인프라가 제공되고 있는 곳에서 무리하게 돈을 투자했는데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못 간다. 그 말은즉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조금 힘들어지겠죠. 이런 문제가 된다면 리스크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반대로 이 자산소득이 부족하면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다수의 사람들 근로소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자산을 통한 세습이 앞으로도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대다수는 그러니까 부유층들은 이런 교육열이 그렇게 강하지를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돈을 굴리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못해도 좋은 일자리, 근로소득이 없어도 충분히 부를 영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없지만 이제 정말 이런 극소수 부유층이 아닌 이상은 우리들은 교육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한마디로 이제 이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우리는 시드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을 통해서 월급을 받죠. 월급을 받아서 차곡차곡 시드머니를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사서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살 때도 빚을 통해서 사게 되겠죠. 어찌됐건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지만 우리는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생태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데 부동산이 안 올라오면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없는 구조가 놓여져 있고 이러다 보니 대다수 어떻게 되냐. 자녀를 안 낳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저조해지는 것이고 지금 갈수록 고령화는 심해지고 저출산이 도래해진다. 이 말은 뭐냐? 앞으로 이제 우리 후세대들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부를 축적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자녀까지 낳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IMF로 이후부터는 비정규직이 늘고 실업률이 늘기도 하면서 근로소득 대비해서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극소수의 부유층들은 상속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를 늘려가는 속도는 더욱더 빠르고요. 한마디로 양극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구조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주지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그래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도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적지만 앞으로도 갈수록 빈도수는 적어지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나의 부모님의 거주 위치에 따라서 환경을 입게 되겠습니다. 뭐가 있냐? 우리 부모님이 가난해서 사교육비를 지원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통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좋은 대학 나와서도 부유층들은 어떻게 하냐? 알바를 하면서 해외 연수를 나가기 위해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굳이 다른 데다 시간 안 쓰는 와중에도 나는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만약에 거제도인데 이제 이러한 대다수의 대기업들, 좋은 이제 대기업들은 서울에 위치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출퇴근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입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럼 세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출퇴근 시간을 포기를 하고 나의 워라밸을 포기하고 다녀야 된다. 혹은 주변으로 이제 월세방 작은 데를 구해서도 살면서 이제 출퇴근해야겠죠. 어찌됐건 모든 것들이 이런 게 리스크성을 감당을 해야 된다. 출퇴근을 워라밸을 포기하면 그만큼 나는 발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곳으로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한 시간을 버려야 된다거나 혹은 근처로 거주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드머니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엄청나게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남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겠고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리스크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들은
마인드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유층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고 싶은 거를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거듭 해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2억이라는 투자를 했다가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를 했어요. 어차피 이건 좋은 경험이 돼. 나에게선 좋은 경험에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고자 했다가 2억이라는 빚이 생겼을 때는 앞으로 나는 향후 10년 이상의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한 리스크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인드부터 자체가 한 번 실패했을 때 좋은 경험이었다. 일반적으로는 이로 인해서 실패하면 죽게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 차이부터가 성장하기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어려운 사회에 구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이걸 봤을 때는 앞으로도 여기서 바뀌지 않고 이 시간이 지속이 된다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거고 그 향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도래할지는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차트적으로 오늘 설명드린 매매 기법은 계단형 상승 패턴이 있고 계단형 하락 패턴이 있겠습니다. 일단 정의를 설명을 드려본다면 조정 상승형이라고도 합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을 줬다가 올라가는 이런 계단 형식 패턴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조정의 폭은 조금씩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33%에서 67%,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대략적인 폭을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한마디로 쉽게 생각했을 때는 3분의 1 혹은 이제 3분의 2 지점까지 조정폭이 나와준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는 거고, 상승폭이 클수록 상하의 랠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계단 하락형 패턴의 정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조적 하락형이라고도 불리면서 조정의 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혹은 3분의 2 수준의 정도의 폭을 갖고 있다. 하락폭이 클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상하 랠리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정의를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계단형 패턴 이후부터 계속 계단형 패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박스권이나 삼각형과 같은 연속 패턴으로 이어지기도 이어질 수 있다. 이 부분이 특징적이고, 이 조정의 폭을 가늠할 수도 있겠고, 이 조정의 폭을 가늠하면 그에 따른 변동 구간을 우리가 활용을 해보면서 슬키핑이 됐건 단타가 됐건 우리는 그 안에서 리스크성을 줄이거나 혹은 수익률을 남들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조정의 폭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을 갖고 와봤는데, 계단 상승형 패턴 올라갔다가 조정세가 나와주죠. 이 조정세는 3분의 1 혹은 3분의 2 조정 정도가 나와주는데, 물론 이 기간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도 뭐 길 수가 있겠고, 조정의 폭 구간도 아까 3분의 2를 넘어설 수도 있겠죠. 뭐 4분의 3 정도의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겠고,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르고 항상 다르지만, 그에 따른 동반됐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혹은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물대까지 확인해 보면서 올렸을 때 매물대 크기만큼 조정 구간 동안 매물대가 다 나오진 않았는지 보면서, 물론 조정 구간에서 매물대가 다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우리는 홀딩하기 매우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올라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타점에서 잡았다가 이 조정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매도를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계단형 상승형을 바라보면서 일부 물량을 홀딩을 하다가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 조정 구간에서 안에서 3분의 1 혹은 이제 3분의 2 조정 구간에서 저점을 잡아서 두 번째 상승 이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상승폭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락형 패턴 같은 경우에서는 어디서 저점일까, 조정이 될까라는 얘기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이 조정폭 구간에서 반등세 주겠다,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여기서 잡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박스권이 어느 정도 보이다 보면은 처음에 V자형으로 접근을 했다가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떻게 이 안에서 본절가 혹은 약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만약 큰 수익을 바라본다, 데드캣 바운스로 한 번 정도 크게 튈 거다, 이 정도까지 튈 거다라고 기다렸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단기로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장기 홀더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계단 하락형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저점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겠고, 한마디로 이걸 노려보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이 가능하겠다. 여기서도 계단 하락형 패턴이 나와줬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마지막
하단형 패턴의 최저점이다라고 접근하는데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가 한 번 놔둬줬다. 그 밑에서 행복 구간에서 한 번 더 또 분할 매수 접근하면서 시드를 모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상승형 패턴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계단형 상승이 한 번만 나와줄 수도 있겠고 뭐 두 번, 세 번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저점 잡기는 우리가 매우 힘듭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관망세를 지켜보다가 조정폭이 나오니까 계단형 패턴이 맞을까? 혹은 조정폭을 기대해봤다가 조정폭을 보고 나서 여기서 3분의 1, 3분의 2 지점까지 조정폭을 벗다가 조정 기간까지 지나고 나서 상승세가 나왔다. 그럼 계단형 패턴이 이어졌구나. 그럼 다시 한번 또 노려보는 겁니다. 여기서까지도 또 못 잡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조정폭 구간에서 또 기다렸다가 이 구간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있겠다. 노려보셨다.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보시고요.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또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상승 나온다. 그럼 튀자마자 짧은 수익 구간을 노려보실 수도 있겠고 앞으로 또 3차, 4차 나오는 것은 아닌가 기대해 보시면서 여기까지 홀딩을 하셨다가 여기서 매도로 타점을 잡거나 혹은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어. 프로젝트 팀도 좋고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괜찮은 것 같아. 기다려셨다가 여기서까지 또 기다려볼 수 있겠대요. 여기서도 하락폭이 나오셨다. 괜히 아까 이때 팔 걸 하고 약수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3분의 2, 여기서 또 조정폭의 구간이 좀 여기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구간폭이 깊습니다. 그러더라도 3분의 2 지점까지는 조정폭 구간이니까 한번 홀딩해보자라고 해서 어차피 비중 정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다 보니까 여기서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설명드려 본 거고요. 계단형 하락 패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이다 잡는 것이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번 더 나와주고 나서 조정폭 나와주고 이런 부분에서 3번 나올지 4번 나올지 5번, 6번, 7번까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는 이제 분할 매수로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패턴 전략이 되겠고요. 정확한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은 제가 오후 1시 반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부분들 정리하면서 투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매매 방법과 또 차트 분석 저희가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